서울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는 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아유아라 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중 34층. 데이터 분석팀의 사무실에는 아직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한유진은 모니터 앞에 앉아 마지막 남은 숫자들의 행렬을 쫓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일 때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데이터들이 마법처럼 제자리를 찾아갔다. 몇 시간 동안 팀 전체를 괴롭혔던 오류의 원인이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가야스다. 나지막한 혼잣말과 함께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문제를 해결했다는 작은 성취감이 그 위를 덮었다. 그녀는 간단하게 보고서를 정리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다. 이제 퇴근해도 좋았다. 그때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며 다가왔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마케팅팀의 박서연 팀장이 나타났다. 화려한 옷차림과 빈틈없는 화장. 그녀는 언제나 자신감과 약간의 오만함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책상을 곁눈질하며 가볍게 말했다. 아직도 안 갔어. 한유진 씨 역시 일밖에 모르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 말에는 칭찬보다는 가시가 더 많이 박혀 있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했다. 마무리할 게 좀 남아서요. 팀장님은 어쩐 일이세요? 내일 아침 회의 자료 최종본 좀 확인하러. 아, 그리고 아까 낮에 데이터 팀에서 못 찾겠다던 오류 말이야. 내가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금방 해결되던데 다음부터는 너무 한 곳만 파고들지 말고 시야를 넓게 가져봐. 박서연은 유진이 몇 시간 동안 공들여 해결한 문제를 마치 자신이 해결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유진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지만 그녀는 이내 표정을 감췄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박서연은 교묘하게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는데 능숙했고 특히 조용하고 자기 주장을 잘 하지 않는 유진은 그녀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유진의 수능적인 대답에 박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녀가 사라진 후 사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 거대한 조직 속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데이터 분석팀의 회식이 열렸다. 실적 달성을 축하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상세게 잘 보이고 동료들끼리 서로를 탐색하는 불편한 자리일 뿐이었다. 유진은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으려 구석에 앉아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를 가만히 둘 리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술이 몇 잔 돌자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고 화제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다. 박소연 팀장이 잔을 부딪히며 유진을 향해 눈을 돌렸다. 우리 유진 씨는 정말 대단해. 일도 잘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단 말이지.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불안한 예감에 술잔을 만지작거렸다. 박서연의 입가에 맺힌 교활한 미소를 보는 순간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유진 씨, 남자친구는 있어? 직설적인 질문에 유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어? 설마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지? 박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의 동료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유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녀의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할 그녀의 영역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값싼 안주거리일 뿐이었다. 네모, 바빠서요. 에이, 바쁘긴 누가 안 바빠. 다들 바쁜 와중에도 연애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야. 유진 씨는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혹시 아직도 남자를 한 번도.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과 비웃음의 의미는 명확했다. 처녀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낙인처럼 떠다녔다. 몇몇 남자 직원들의 음흉한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항상 참고 또 참았다. 조직 생활이란 그런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왔다. 하지만 오늘 밤 마지막 남은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시끄럽던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녀는 박소연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후배의 모습은 없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만이 가득했다. 팀장님, 제 사생활이 그렇게 재미있으십니까? 어머, 유진 씨,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다들 친해지자고 농담한 거잖아. 제 인격과 사생활을 모욕하는 건 농담이 아닙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유진은 가방을 챙겨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섰다. 등 뒤로 웅성거리는 소리와 당황한 박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무것도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다. 유진은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고 싶지는 않았다. 지금 그녀를 지배하는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지독한 분노와 자기 혐오였다. 왜 항상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가? 왜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는가? 순진하고 경험 없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는 세상이라면 차라리 이 세상을 바꿔버리겠다고. 아니, 나 자신을 바꿔버리겠다고 그녀는 다짐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화려한 넌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한 골목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눈에 이클립스라는 이름의 바가 들어왔다. 어두운 조명과 고급스러운 외관. 평소의 그녀라면 결코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조용한 반란의 시작이었다. 바 안은 바깥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나지막이 흐르는 재즈 음악과 사람들의 조용한 대화 소리, 그리고 은은한 칵테일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유진은 낯선 분위기에 잠시 위축되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바텐더 앞으로 걸어갔다. 가장 독한 걸로 주세요. 바텐더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이내 말없이 잔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투명한 잔에 담긴 호박색 액체가 그녀의 앞에 놓였다. 유진은 그것을 단숨에 들이켰다. 타는 듯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속을 뜨겁게 만들었다.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한편 바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구석자리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아이유라이의 그룹의 CEO 강태준이었다. 평소에 흐트러짐 없는 슈트 차림이 아닌 편안하지만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는 그는 익명의 그림자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 중요한 해외 계약건으로 며칠 밤을 사온 그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혼자 이곳을 찾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때 배 들어서는 한 여자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화려한 이곳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단단한 표정. 그녀는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동시에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뿜고 있었다.
그녀가 독한 술을 망설임 없이 마시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유진은 몇 잔의 술을 더 마셨다. 알코올 덕분인지 아니면 낯선 환경 덕분인지 회사에서의 굴욕감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때 느끼한 목소리의 남자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들을 차갑게 무시했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였다. 힘든 밤을 보내시는 모양인데 그만 괴롭히는 게 어떻겠소. 낮고 부드러운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이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물론 유진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잘생기고 분위기 있는 남자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치근덕거리던 남자들은 그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툴툴거리며 자리를 떴다. 강태준은 유진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괜찮으십니까? 단 고맙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그를 경계하면서도 그의 눈빛에서 이상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의 눈에도 깊은 피로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오늘 같은 날은 모든 걸 잊고 싶어지죠. 태준이 먼저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런 날도 있는 법이죠. 유진이 짧게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았다. 그저 술잔을 기울이며 두서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세상에 대한 불만,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 벗어나고 싶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 신기하게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대화는 편안하게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가 짊어진 짐의 무게는 몰랐지만 그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바 안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리를 떴고 음악 소리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술에 취한 유진의 눈은 살짝 풀려 있었다. 그녀의 뺨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네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태준이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 밤을 이렇게 보내기엔 아깝지 않습니까?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유혹이 아닌 상처 입은 영혼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이성과 본능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이성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복수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 근처의 한 고급 호텔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어색함과 긴장감, 그리고 미묘한 끌림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일지도 모른다. 내일 아침이면 지독한 후회와 함께 눈을 뜨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유진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얽매인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과 선택에 충실한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었다. 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라그룹의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고 그저 한 여자에게 끌리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태준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뺨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뜨거웠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을 때 창밖의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분노와 반항으로 시작되었지만 외로운 두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하룻밤의 위로였다. 그날 밤의 선택이 앞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두꺼운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와 방 안에 가느다란 빗줄기를 만들었다. 한유진은 낯선 침대 시트에 감촉에 잠에서 깨어났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어젯밤 마신 술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듯 속이 불편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익숙한 자신의 방 천장이 아닌 높고 고급스러운 호텔방의 천장이었다. 순간 어젯밤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회식 자리의 모멸감, 분노에 차 뛰쳐나왔던 거리, 이클립스라는 이름의 낯선 바, 그리고 한 남자. 유진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옆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그의 얼굴이 아침 햇살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닫힌 입술, 피곤함이 묻어나는 눈매. 배서 보았던 위태로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무방비한 잠든 얼굴에서는 어딘가 연약함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그저 하룻밤의 충동과 반항심으로 몸을 섞은 낯선 남자일 뿐이었다. 끔찍한 후회와 자기 혐오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이것은 반란이 아니었다. 그저 어리석은 자기 파괴 행위였을 뿐이다. 유진은 숨을 죽인 채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자신의 옷을 최대한 소리 나지 않게 주워 입었다. 남자가 깨어나기 전에, 이 어색하고 끔찍한 아침을 마주하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만 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젯밤의 대담함은 온데간데 없고 도망치고 싶은 비겁한 마음만이 가득했다. 옷을 다 입은 그녀는 마지막으로 잠든 남자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서둘러 가방을 들고 호텔 방 문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오는 모든 과정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아침의 호텔 로비는 분주했고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리는 것 같은 착각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종종 걸음으로 호텔을 빠져나왔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마치 그녀의 죄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헝클어진 머리와 구겨진 옷차림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다른 사람들의 평범한 출근길 풍경 속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작은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샤워기 아래로 몸을 던졌다. 뜨거운 물줄기가 밤새 다른 사람의 흔적이 남은 몸을 씻어내리는 동안 그녀는 어젯밤의 기억도 함께 씻겨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의 손길, 그의 천, 그리고 그의 지친 눈빛은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샤워를 마친 유진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단정하고 보수적인 디자인의 오피스룩을 꺼내 입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옅은 화장으로 피곤한 기색을 감췄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다시 완벽한 아이유아 그룹의 데이터 분석가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어젯밤은 그냥 꿈이었어. 끔찍한 악몽.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모든 걸 잊는 거야. 스스로를 다잡으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아이유라 그룹의 거대한 건물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결심은 모래성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저 건물이 오늘따라 그녀를 심판하는 거대한 재판관처럼 느껴졌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다행히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녀는 최대한 동료들의 눈을 피하며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박소연 팀장과 마주칠 것이 두려웠지만 다행히 그녀는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 잠시 후 사무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들었어. 오늘 오전에 3분기 중요 발표 때문에 전 직원 강당 소집이래. CEO가 직접 발표한다던데 뭔가 큰 건이 있나 봐. 유진은 동료들의 대화에 심장이 철렁했다. 전 직원 소집. 그것은 CEO, 강태준 대표를 직접 봐야 한다는 의미였다. 물론 그는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인 자신을 알 리가 없었다. 하지만 유진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시간이 되어 유진은 팀원들과 함께 지하 1층의 대강당으로 향했다. 수백 명의 직원들로 가득 찬 강당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인파 속에 자신을 숨기려는 듯 가장 뒷줄,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 스크린에 아이유라 그룹의 로고가 떠올랐다. 사회의 매끄러운 진행과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다. 몇몇 임원들의 간단한 보고가 끝나고 마침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찾아왔다. 그럼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3분기 핵심 전략 발표를 위해 강태준 대표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 옆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슈트, 흐트러짐 없이 넘긴 머리, 그리고 수백 명의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무대 중앙에 섰다. 그 순간 유진의 시간은 멈췄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숨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폐가 텅 비어버렸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서 있는 남자. AURA 그룹의 심장이라 불리는 젊은 CEO. 강태준. 그녀가 입사 이후로 멀리서 동경하고 존경에 맞이 않았던 그 남자. 어젯밤 호텔 침대에서 자신의 옆에 잠들어 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유진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닮은 사람이겠지. 세상에 얼굴이 비슷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아이유라 그룹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 강태준입니다. 어젯밤 뵈서 들었던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실려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유진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에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다. 내가 우리 회사 대표님이랑 잤다고. 그 사실이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지난밤의 모멸감 따위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공포와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회사 생활은 이걸로 끝이다. 소문이라도 나면 나는 이 업계에서 2번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강태준 대표는 막힘없이 프레젠테이션을 이어나갔다. 그의 발표는 논리정연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은 확신에 차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 가득했다. 그녀는 그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고개를 푹 숙였다. 제발 나를 보지 마. 이 수백 명의 사람들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마.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발표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강태준은 직원들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 천천히 객석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연설가들이 흔히 하는 습관적인 행동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왼쪽 구역을 지나 중앙 구역을 거쳐 마침내 유진이 앉아있는 오른쪽 구석으로 향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수백 명의 얼굴들 속에서 그는 귀신같이 그녀를 찾아냈다. 어젯밤 자신의 품에 안겨있던 바로 그 여자. 고개를 숙이고 겁에 질려있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강태준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일어났다. 완벽하게 이어지던 그의 연설이 아주 잠시 0.5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멈췄다.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한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 짧은 순간은 유진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끔찍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는 나를 알아봤어. 강태준은 프로였다. 그는 곧바로 평정을 되찾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이야. 하필이면 우리 회사 직원이었을 줄이야. 발표가 끝나고 다시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직원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로 상기된 얼굴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텅 빈 의자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쉴 새 없이 펼쳐졌다. 그는 나를 당장 해고할 거야. 아니, 해고만 당하면 다행이지. 부도덕한 직원으로 낙인 찍혀 쫓겨날지도 몰라. 박서연 팀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한유진 씨, 안 가고 뭐해? 팀 동료가 그녀를 불렀다. 유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홀린 사람처럼 인파를 헤치고 강당을 빠져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무작정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어젯밤의 충동적인 하룻밤이 그녀의 인생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왔다. 도망칠 곳도 피할 곳도 없었다. 아유아라 그룹의 CEO 강태준. 침대에서의 낯선 남자와 연단 위의 지배자. 두 개의 얼굴이 겹쳐지며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비상계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얼마나 있었을까. 한유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사무실 안은 방금 끝난 총회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CEO의 카리스마에 대한 감탄, 그리고 앞으로 바빠질 업무에 대한 푸념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유진은 마치 유령처럼 혼자만 다른 세상에 있는 듯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굳어버렸고 머릿속은 온통 강태준 대표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연단 위에서의 냉철한 지배자의 얼굴과 어젯밤 자신의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남자의 얼굴이 혼란스럽게 겹쳐졌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의 눈빛, 분명히 자신을 알아보았던 그 짧은 순간의 동요.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유진은 이제 곧 비서실에서 전화가 오거나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 메일이 날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경비팀 직원이 다가와 자신의 짐을 싸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하루 종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시간을 보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새로운 메일이 도착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어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까 아니면 그는 그저 하룻밤 상대로 하찮은 여직원 하나쯤은 기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어느 쪽이든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다. 유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역이었다. 식욕을 잃어 몸무게가 줄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려 잠을 설쳤다. 회사라는 공간은 그녀에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강태준 대표와 마주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고 구내식당 대신 편의점에서 파는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웠다. 그녀는 스스로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려 애썼다. 한편 에이유아라 그룹의 최상층, CEO 집무실의 강태준 역시 복잡한 심경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 역시 그날 아침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다. 하룻밤의 일탈 상대가 자신의 회사 직원이라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직원이 하필이면 그날 아침 자신이 그토록 칭찬했던 보고서를 쓴 바로 그 한유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더욱 컸다. 그는 비서를 통해 그녀의 인사 파일을 검토했다. 평범한 대학을 졸업했지만 입사 후에 업무 평가는 최상위권이었다. 특히 데이터 분석 능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가 붙어 있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맡은 바 임무는 반드시 완수해내는 책임감 강한 직원. 파일 속의 한유진은 그가 배서 만났던 세상에 반항하는 듯한 눈빛의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사적인 감정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그의 원칙에 어긋났다. 게다가 그녀는 회사에 필요한 인재였다. 만약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그 파장은 상상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그것이 자신과 그녀, 그리고 회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는 그날 밤의 기억을 머릿속 가장 깊은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그리고 다시 아이유라 그룹의 CEO 강태준으로 돌아왔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침묵의 합의가 형성되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총회에서 발표했던 3분기 핵심 전략 프로젝트 즈스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소비자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데이터 분석팀 전체가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지만 데이터에서 계속해서 원인 불명의 이상, 신호가 발견되었다. 데이터의 신뢰도가 흔들리자 프로젝트 전체가 초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박서연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이 며칠 밤을 새우며 매달렸지만 문제의 원인은 오리무중이었다. 유진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그저 시키는 일만 묵묵히 처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는 데에만 급급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데이터의 미세한 흐름이 보였다. 그녀의 직업적 본능이 꿈틀거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프로젝트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뻔했다. 며칠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야근을 자처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서 그녀는 홀로 수천만 건의 원시 데이터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마치 명탐정처럼
작은 단서 하나하나를 파고들었다. 몇 시간을 집중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문제의 핵심을 발견했다. 그것은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의 아주 미세한 오류였다. 너무나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 웬만한 전문가들은 찾아낼 수 없는, 하지만 전체 데이터의 방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였다. 유진은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제의 원인, 오류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녀는 보고서를 직속 상세에게만 보내려다. 잠시 망설인 끝에 박서연 팀장과 본부장까지 참조인으로 넣어 메일을 발송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욕심이 아니었다. 그저 프로젝트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고 싶은 순수한 책임감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데이터 분석팀은 발칵 뒤집혔다. 유진의 보고서는 완벽했다. 그녀가 제시한 해결 방안대로 알고리즘을 수정하자 골치를 썩이던 이상 신호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본부장은 유진의 공을 크게 칭찬했고 박서연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질투심에 치를 떨어야 했다.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있던 한유진이 자신의 체면을 제대로 구겨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임원회의에까지 올라갔다. 이 보고서 아주 훌륭하군요. 강태준은 회의 도중 유진의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우며 말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을 뿐만 아니라 해결 방안까지 명쾌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제우스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준 결정적인 보고서입니다. 데이터 분석팀의 한유진 씨라고 하던데 어떤 직원인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런 인재에게는 더 큰 기회를 줘야 합니다. CEO의 공개적인 칭찬. 그것은 한 명의 평사원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강태준의 발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다. CEO가 직접 찍은 직원이라는 수식어가 그녀의 이름 앞에 붙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서연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어떻게 고작 평사원인 한유진이 어떻게 대표님의 눈에 들었지? 그녀의 머릿속에서 의심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회식 자리에서 자신에게 유일하게 반항했던 일. 그리고 갑작스러운 CEO의 칭찬.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분명 무언가 있어 저 계집애. 내숭을 떨고 있었던 거야. 뒤로 윗선과 무언가 커넥션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날 이후 박서연은 노골적으로 유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고 다른 동료들에게 은근슬쩍 그녀에 대한 험담을 흘렸다. 갑자기 주목받는 거 보면 뭔가 다른 능력이 있나 보지 라거나 요즘 보면 야망이 대단한 것 같아 와 같은 말들로 유진을 고립시키려 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강태준 대표가 프로젝트 제우스 팀을 격려하기 위해 예고 없이 데이터 분석팀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의 등장에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서연 팀장이 재빨리 다가가 아부 섞인 보고를 시작했다. 강태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천천히 사무실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유진의 책상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와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박소연은 매서운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완벽하게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유능한 직원을 바라보는 CEO일 뿐이었다. 한유진 씨, 그가 입을 열었다.
데이터 이상 신호에 대한 보고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10초도 되지 않는 짧은 대화였다. 유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 뻣뻣하게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목소리가 프레다텔스키 떨려 나왔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CEO가 유능한 직원을 격려하는 평범한 모습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와 그녀에게는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로의 비밀을 확인하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들의 침묵의 합의는 이렇게 공적인 방식으로 가장 위험하게 확인되고 말았다. 강태준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른 직원에게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유진은 자신의 등 뒤에 박서연의 불타는 듯한 질투와 의심의 시선이 날아와 박히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침묵의 합의는 그녀의 직장을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위험하고 고독한 무대 위로 올려쓰고 말았다. 조용한 파도는 이미 거대한 해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 대표의 공개적인 칭찬 이후 한유진의 회사 생활은 미묘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질투를 드러냈다. 특히 박소연 팀장의 차가운 경멸과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유진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다시 한번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보고서가 불러온 파장이 그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곧 산산조각 났다. 며칠 후 에이유라 그룹의 최고 임원들만이 참석하는 비공개 이사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강태준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추진할 새로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것이 프로젝트 노바의 전체적인 청사진입니다. 스크린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시장 예측 플랫폼의 구조도가 떠올랐다. 기존의 시장 분석과는 차원이 다른 거의 예언에 가까운 정확도를 목표로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성공만 한다면 에이유아라 그룹은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다. 성공 가능성에 비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런 불확실한 프로젝트에 회사의 핵심 역량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최 이사가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다. 그는 사내 정치에 능했으며 젊은 나이에 CEO 자리에 오른 강태준을 내심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의 발언을 시작으로 몇몇 임원들이 프로젝트의 현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태준은 그 모든 반대를 차분하게 받아넘기며 날카로운 데이터와 논리로 그들의 우려를 하나씩 격파해 나갔다.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회는 몇 시간에 걸친 경론 끝에 분기별 성과 보고를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조건부 승인했다. 그것은 사실상 강태준의 자리에 칼을 겨눈 것이나 다름없었다.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그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이었다. 그만큼 프로젝트 노바는 강태준에게 있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속도와 보안이 생명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각 부서의 핵심 인력들로만 구성된 소규모의 태스크포스, 즉 TF팀을 꾸려 자신의 직속으로 두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관련 부서장들과 박서연 팀장까지 소집된 회의에서 TF팀의 인선이 발표되었다. 각 분야의 최고 에이스들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역할인 데이터 전략 총괄 담당자를 발표하는 순간이 왔다. 모두가 당연히 경력 많은 박서연 팀장이나 최소한 수석급 연구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데이터 전략 총괄은
데이터 분석팀의 한유진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데이터 분석팀 본부장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박서연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차가운 분노로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대표님, 재고해 주십시오. 한유진 씨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평사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프로젝트의 핵심을 맡기기에는. 박 팀장, 강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직급을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보고 일합니다. 지난번 데이터 이상 신호 보고서를 통해 한유진 씨가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박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것이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 속에서 그녀는 유진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불태웠다. 그 시각, 유진은 본부장실로 호출되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노바의 TF팀 발령 소식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것은 승진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CEO 직속 TF팀. 그것은 매일같이 그와 얼굴을 마주하고 회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박서연의 노골적인 저기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본부장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분에게 기회를. 한유진 씨, 이건 CEO의 직접 지시야. 거부권은 없어. 회사를 그만둘 게 아니라면. 본부장의 말에 유진은 모든 희망을 버렸다. 그녀는 거대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고 말았다. 프로젝트 노바의 첫 TF 회의가 열리는 날, 유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최고 경영진 전용층에 위치한 보안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부장, 팀장급의 베테랑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평사원인 그녀는 마치 양떼 속에 홀로 남겨진 아기 사슴처럼 위축되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다. 그는 유진에게 특별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팀원 전체를 향해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프로젝트 노바의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한 팀입니다. 회의는 숨막히게 진행되었다. 강태준은 프로젝트의 비전을 제시하며 각 팀원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지시했다. 그는 날카로웠고 집요했으며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냉철했다. 유진은 잠시 그와의 사적인 관계를 잊고 멀리서 동경하던 유능한 CEO의 모습에 순수하게 감탄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다. 초기 데이터 매개 변수 설정에 대해 한유진 씨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가 회의 중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개인적인 긴장감이 순식간에 되살아났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다행히. 일단 입을 열자 전문적인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렸지만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관계 방식이었다.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비밀이 뒤섞인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들은 서로를 피할 수 없었고 함께 일해야만 했다. 그 과정은 두 사람 모두에게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다. 한편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박서연은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비밀리에 최 이사를 찾아갔다. 최 이사의 사무실에서 그녀는 강태준의 독단적인 결정과 한유진에 대한 편애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최 이사는 그녀의 말을 잠자코 들어주며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강 대표는 너무 젊고 이상적이야.
저런 리스크 큰 프로젝트는 실패하기 마련이지. 최 이사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어쩌면 우리가 그 실패를 조금 앞당겨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지.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강 대표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테고, 그땐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으니 두 사람 사이에 위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프로젝트 노바를 실패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가장 약한 고리인 한유진이었다. 박서연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첫 번째 파괴 공작을 개시했다. 그녀는 TF팀으로 전달될 예정이었던 핵심 데이터 세트에 의도적으로 약간의 노이즈를 섞고 전달을 미묘하게 지연시켰다. 그것은 시스템 오류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조작된 아주 사소한 방해 공작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방해는 이제 막 출발하려던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유진은 TF팀 전용 사무실에 홀로 남아 씨름하고 있었다. 박서연에게서 전달받은 데이터가 도무지 분석되지 않았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 역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하던 중이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유진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데이터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유진은 최대한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하려 애썼다. 그는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더니 그녀의 옆에 있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같이 한번 보죠. 그가 말했다. 유진은 숨을 참았다. 좁은 책상 공간에서 두 사람의 어깨가 거의 맞닿을 지경이었다.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이 두 사람의 굳은 얼굴을 비추었다.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친밀한 거리,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위험한 근접성. 공적인 위기가 마침내 그들을 사적인 공간으로 밀어넣고 말았다. 사무실 안에는 키보드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긴장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원수 같은 비밀을 공유한 두 사람의 불편하고도 필연적인 연대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 아래 한유진과 강태준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어색하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유진의 논리적인 설명뿐이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 패킷의 헤더 정보가 미세하게 변조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시스템 충돌로 보기에는 너무나 인위적인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갈라졌던 그녀의 목소리는 복잡한 데이터의 미로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이곳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데이터는 감정적으로 그녀를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CEO의 존재를 잠시 잊고 오직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다.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는 CEO였지만 그의 시작은 엔지니어였다. 그는 그녀가 말하는 기술적인 용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분석이 얼마나 날카롭고 정확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처음으로 그녀를 향한 순수한 감탄의 빛이 어렸다. 그는 하룻밤의 충동적인 상대도 겁에 질린 부하 직원도 아닌 이 어려운 문제의 실마리를 쥔 유능한 파트너를 보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유진은 마침내 오염된 데이터의 핵심을 분리해내고 우회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정상화하는 데 성공했다. 해결했습니다. 그녀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말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때서야 그녀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의식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고했습니다. 한유진 씨,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런데 대표님, 유진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훼손한 흔적이 보입니다. 강태준은 창밖의 야경을 등진 채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초의 이사를 비롯한 반대파들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유진은 기술적인 근거들을 들어가며 자신의 의심을 설명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다. 알겠습니다. 이 사실은 일단 우리 둘만 알고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모든 접근 기록을 면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의 지시는 단호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CEO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야 하는 비밀을 공유한 공모자였다. 그날 이후 프로젝트는 다시 봉회돼 올랐다. 유진의 활약 덕분에 데이터 분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TF팀은 밤낮 없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유진은 강태준과의 불편한 관계와 박서연의 감시 속에서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려 애썼다. 이 작은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무시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진짜 위기가 닥쳤다. 어느 날 아침 국내 최고의 IT 전문 블로그에 아이유아라 그룹의 비밀 병기 프로젝트 노바의 실체 단독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에는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와 함께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핵심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완벽한 내부 정보 유출이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주가는 요동쳤고 경쟁사들은 축배를 들었다. 프로젝트를 반대했던 최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당장 이사회를 소집하라며 강태준을 거세게 압박했다. 그는 CEO 자리에 오른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TF팀 사무실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팀원들은 서로를 의심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이 안에 배신자가 있었다.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강태준은 분노를 억누른 채 침착하게 회의를 주재했다.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때 회의에 참석한 박서연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이상하네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한유진 씨에게 이례적으로 부여된 직후에 이런 일이 터지다니요. 물론 유진 씨를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보안 프로토콜을 다루다가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것은 악의로 가득 찬 교묘한 화살이었다. 그녀는 유진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지만 모든 의심이 유진에게로 향하도록 교묘하게 판을 짰다. 순식간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몇몇 팀원들은 노골적인 의심의 눈빛을 보냈다. 유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힘도 없었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지만 유진은 이미 팀원들 사이에서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프로젝트의 영웅에서 배신자로 추락했다. 그날 밤 유진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짐을 쌌다.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사직서를 써야겠다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도망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다. 대표님께서 집무실에서 뵙자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해고 통보를 받으러 가는 길은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웠다. 최상층의 CEO 집무실은 책상 위에 스탠드 조명 하나만을 켠 채 어둠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걸음으로 그의 앞에 섰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내가 한유진 씨를 의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유진은 당황했다. 아닙니다. 아니, 저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유진의 말을 잘랐다. 나에게 처음으로 사보타주의 가능성을 경고했던 사람이 바로 한유진 씨니까. 당신이 유출했을 리가 없지. 그의 말에 유진은 안도감과 함께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우리 내부에 적이 있습니다. 그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 외면해왔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군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유진은 숨을 삼켰다.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나는 한유진 씨를 믿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유능한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당신을 믿을 수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 위험한 비밀을 그냥 둔 채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프로젝트의 운명과 그들의 미래, 그리고 위태로운 연대의 시작이 이제 그녀의 대답에 달려 있었다. 유진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직 도시의 불빛만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와 한유진의 심장에 박혔다. 그날 밤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적당히 둘러대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거나. 거짓말은 이 순간을 모면하게 해줄지 몰라도 그들의 관계를 영원히 불신이라는 늪에 빠뜨릴 것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진실뿐이라고. 유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게 떨렸지만 점차 단단해졌다. 그녀는 회사에서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조용하고 순진한 여자애라는 틀에 갇혀 무시당했던 일들. 그리고 박서연 팀장을 중심으로 한 동료들의 교묘한 따돌림과 조롱, 그리고 회식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던 그 모욕적인 순간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냥 단 하룻밤만이라도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는 제가 아니라 제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배갔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미화하지도 않았다. 그저 상처 입은 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을 뿐이다.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특히 박서연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의 턱선이 분노로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회사 안에서,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는 프로젝트 팀의 리더가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그 모든 압박을 홀로 견뎌내야 했을 그녀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다. 이제야 그는 뵈서 만났던, 세상 모든 것에 저항하는 듯한 눈빛을 가졌던 여자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그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질책이 아닌 뜻밖의 감사였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마지막 벽을 허물어뜨렸다. 불신과 불안의 자리에 작지만 단단한 신뢰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강태주는 다시 한번 퍼즐 조각을 맞췄다. 그렇다면 박서연 팀장이 당신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군요. 그녀는 당신을 공격할 동기가 충분하고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보 유출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당신을 범인으로 지목했죠. 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는 만들면 됩니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공식적인 조사팀은 이미 오염되었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두 사람이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것은 위험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그녀 스스로가 맞서 싸워야 할 전쟁이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녀의 눈에도 결의가 서렸다. 그렇게 그들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보안이 철저한 TF팀 사무실이나 그의 집무실에서 모두가 퇴근한 깊은 밤에만 만났다. 낮 동안에는 서로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는 완벽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역할은 명확하게 나뉘었다. 유진은 디지털 탐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여 수주간의 서버 로그, 접근 기록, 네트워크 트래픽을 샅샅이 뒤졌다. 범인은 반드시 디지털 세상에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었다. 그녀는 그 미세한 발자국을 추적했다. 강태주는 전략가였다. 그는 회사의 권력 구조와 정치 역학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디가 취약한 고리인지를 파악하고 유진의 조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또한 그가 가진 CEO의 권한으로 유진이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깊은 밤, 텅 빈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댔다. 값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식어빠진 커피를 마셔가며 수백만 줄의 코드를 들여다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유진은 생각에 집중할 때 입술을 깨무는 버릇이 있었고, 태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무실을 서성이는 습관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사적인 대화도 오갔다. 태주는 주주들과 이사회의 압박, 그리고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하는 최고 경영자의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유진은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패턴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견하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다. 회사의 그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이야기였다. 그들은 서로의 직함 뒤에 숨겨진 상처받기 쉽고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마주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서버실에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복도에서 야간 순찰을 도는 경비원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순간 당황하여 허둥거렸다.
태주는 재빨리 유진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커다란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었다. 유진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이 닿았고 그의 심장 소리가 자신의 것처럼 크게 들려왔다. 경비원이 지나가고 위기가 사라졌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세 그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어색하고도 미묘한 긴장감이 두 사람을 감쌌다. 함께 위험을 공유하고 비밀을 나누는 동안 그들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유진은 더 이상 강태준을 두려운 CEO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믿어주고 함께 싸워주는 든든한 파트너였다. 존경심은 어느새 따뜻한 연민과 설렘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유진의 총명함과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박소영 같은 사람들에게서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보호 본능과 함께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다. 그날 밤의 충동적인 만남은 이제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이었다. 수많은 밤을 사운 끝에 마침내 유진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가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가리키는 모니터 화면에는 박소연의 개인 IP로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떠 있었다. 범인은 접속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했지만 유진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이용해 삭제된 데이터의 파편을 복원해낸 것이었다. 접속 시간은 외부 블로그에 정보가 유출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이것만으로는 법적인 결정적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다. 범인은 박소연이 확실했다. 자바스간요.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승리의 기쁨보다 유진을 향한 감탄과 대견함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그를 마주보았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일적인 승리의 순간은 어느새 개인적인 감정이 교차하는 미묘한 순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CEO와 직원이 아니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의 팀이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였다. 배신자를 잡기 위한 덫을 놓는 것. 자바스건요. 강태준의 나지막한 말과 함께 한유진은 길고 긴 숨을 내쉬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두 사람은 곧바로 냉정한 현실과 마주했다. 이 접속 기록 파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이건 우리에게만 증거일 뿐. 이사회나 인사위원회를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박서연은 자신의 컴퓨터가 해킹당했다고 발뺌할 테고 초의 이사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겠죠.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유진도 동의했다. 범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그들의 죄를 만천해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들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완벽한 승리가 필요했다. 그날 밤 강태준의 집무실은 거대한 작전 상황실로 변했다. 커다란 화이트보드 위에는 회사의 조직도와 권력관계, 그리고 프로젝트 노바의 진행 상황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두 사람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최 이사와 박소연이라는 교활한 적들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수를 찾고 있었다. 먼저 아이디어를 낸 것은 유진이었다. 미끼를 던져야 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데이터 전문가인 그녀는 적의 심리를 데이터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 프로젝트 노바를 실패시킬 결정적인 한 방처럼 보이는 가짜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일종의 허니팟, 하니팟을 만드는 거죠. 현이팟이라. 태준은 그녀의 아이디어를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봐요. 제가 프로젝트 노바의 최종 예측 데이터인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가짜 데이터 세트를 만들겠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경쟁사인 넥서스테크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아주 그럴듯하면서도 치명적인 정보가 담겨 있을 겁니다. 최 이사나 박서연이 이 정보를 손에 넣는다면 그들은 분명 이걸 이용해 대표님을 공격하려 들 겁니다. 프로젝트가 엉터리 예측을 내놨다고 말이죠.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유진의 계획에 자신의 전략을 덧붙였다. 최종 보고가 있을 이사회까지는 앞으로 2주. 그 이사회가 바로 우리의 무대가 될 겁니다. 최 이사는 분명 그 자리에서 당신이 만든 가짜 데이터를 증거로 내밀며 나를 공격하겠죠. 프로젝트는 실패작이며 CEO인 내 자격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가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둘 겁니다. 그들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다. 첫째, 유진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미끼를 만든다. 이 가짜 데이터에는 그녀만이 추적할 수 있는 미세한 디지털 워터마크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둘째, 그들은 박서연이 이 미끼를 물도록 유도해야 한다. 유진은 임시보안 서버에 보안 허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두고 박서연과 친한 동료에게 중요한 백업 데이터를 그 서버에 잠시 옮겨두었다고 무심코 흘릴 것이다. 셋째, 이사회를 무대로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 최 이사가 가짜 데이터를 폭로하며 강태준을 공격하는 순간 유진은 실시간으로 디지털 워터마크를 추적하여 데이터가 허니팟 서버에서 박서연의 컴퓨터로 그리고 박서연에게서 최 이사와 연결된 외부 IP로 전송되는 전체 경로를 이사회 멤버들 앞에서 시각적으로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것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완벽한 함정이었다.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두 사람의 완벽한 신뢰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조에 달려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험대 위에 올랐다. 그 후 2주 동안 두 사람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유진은 밤낮 없이 컴퓨터에 매달려 완벽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데이터는 너무나 정교해서 신이라도 진짜와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의 몸부림이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을 무기로 사용하는 유능한 전사의 창조물이었다. 강태준은 교활한 여우처럼 행동했다. 그는 일부러 이사회와 임원회의에서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연기했다. 그의 불안한 모습에 최 이사와 박서연은 자신들의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방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은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평소 박서연과 자주 어울리던 동료와 커피를 마시며 최종 데이터 백업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골치 아파 죽겠어요 라고 한숨을 쉬며 가짜 서버의 위치를 흘렸다. 동료의 눈이 순간 빛나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유진은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허니팟 서버의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흔적을 발견했다. 박서연의 IP 주소로 서버에 침투한 기록, 그리고 가짜 데이터 파일이 다운로드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미리 약속한 암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낚시 성공. 결전의 날 하루 전날 밤 강태준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계획은 세워졌고 덫은 놓였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성공이든 실패든 두렵습니까? 태준이 조용히 물었다. 두려워요.
유진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대견하고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려다. 허공에서 멈췄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로맨틱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그가 말했다. 나를 믿어요. 그리고 한유진 씨 자신을 믿으세요. 그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지옥을 건너온 전우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직업적 그리고 개인적인 미래가 모두 걸린 운명의 날. 그들은 벼랑 끝에 서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유이라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원목 테이블과 육중한 가죽 의자들은 그 자체로 권위와 위압감을 뿜어냈다. 벽에 걸린 역대 회장들의 초상화가 침묵 속에서 회의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오늘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 자리가 아니었다. 젊은 CEO의 운명을 결정지을 심판의 장이었다. 강태준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초조한 기색을 애써 감추는 듯 보였다. 그의 옆에는 최 이사를 비롯한 이사진들이 무표정하게 앉아 그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회의실 한쪽 구석, 보조 의제는 한유진이 노트북을 앞에 둔 채 앉아 있었다. 평사원이 이사회에 배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역할은 발표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오늘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비밀병기였다. 최 이사와 그를 보조하기 위해 참석한 박서연은 그런 유진을 경멸과 조소가 섞인 눈으로 힐끗 쳐다보았다. 그들에게 유진은 강태준의 어리석은 판단을 상징하는 증거일 뿐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태준은 프로젝트 노바의 중간 경과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는 공식적인 데이터들을 제시하며 프로젝트가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를 이어나갔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최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된 우려가 가득했다. 강 대표, 발표는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제게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아주 우려스러운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최 이세계로 쏠렸다. 그는 완벽하게 판을 장악했다고 믿으며 박서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유진이 만들어 놓은 미끼, 즉 가짜 데이터였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데이터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보한 프로젝트 노바에 숨겨진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프로젝트는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노바가 단순한 실패작이 아니라 회사의 자원을 갉아먹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며 강태준을 쏘아보았다. 최 이사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리더십의 실패입니다. 강태준 대표는 검증되지 않은 직원, 그는 유진을 턱짓으로 가리켰다을 핵심에 앉히고 엉터리 알고리즘에 회사의 미래를 거는 무모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프로젝트 노바의 즉각적인 중단과 강태준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을 지지하던 이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최 이사의 편에 선 이사들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쿠데타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강태준은 완벽하게 궁지에 몰린 듯 보였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강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최 이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서 긴장감은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냉소가 어렸다. 최 이사님, 지금 증거로 제시한 그 데이터가 정말로 확실한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최 이사는 코웃음을 쳤다. 물론입니다. 강 대표의 독단적인 리더십을 우려한 내부 직원의 양심적인 제보를 통해 확보한 정보입니다. 훌륭하군요. 강태준이 말했다. 그는 유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한유진 씨, 시작하시죠. 그것은 방역의 신호였다.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박서연이 띄워놓았던 가짜 데이터 화면이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에 소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것은 방금 전 최 이사님께서 증거라고 제출하신 바로 그 데이터 파일에 대한 실시간 추적 결과입니다. 스크린 위에는 화려한 그래픽으로 구현된 데이터 이동 경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파일의 발신지는 허니파스이라고 이름 붙여진 임시 서버였다. i파일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함정 서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에서 바로 이 IP 주소로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는 데이터 분석팀 박서연 팀장의 단말기 IP 주소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다운로드된 시각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었다. 박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닙니다. 저건 조작된 겁니다. 유진은 그녀를 무시하고 발표를 이어갔다. 스크린의 화살표는 박서연의 IP에서 또 다른 외부 암호화 서버로 이동했다. 파일은 박서연 팀장의 단말기에서 이 외부 주소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때 강태준이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관계 당국의 협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 외부 주소의 소유주는 바로 최 이사님 당신입니다. 완벽한 침묵,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경악과 혼란. 최 이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함이야. 이것은 완벽한 음모다. 음모라고요. 강태준은 차갑게 웃었다. 그렇다면 이것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박서연과 최 이사가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신저 대화 기록이었다. 초기 데이터 훼손을 모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뒤이어 최 이사가 경쟁사로부터 돈을 받은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까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산업 스파이 행위와 내란 음모에 대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이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최 이사와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을 지지하던 이사들마저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휘윽. 박서연은 결국 무너져 내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게임은 끝났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권위는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확고해져 있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최 이사와 박서연 팀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사법당국에 넘겨 산업 스파이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을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그의 안건은 만장일치로
즉각 통과되었다. 곧이어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팀 직원들이 들어와 두 사람을 끌고 나갔다. 회의실은 쿠데타의 실패가 남긴 혼란으로 어수선했지만 그 중심에서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 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고개는 당당하게 들려 있었다. 강태준이 회의실 반대편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것은 함께 이뤄낸 승리에 대한 확인이었고 지독한 시간을 함께 건너온 동지에 대한 깊은 안도감이었으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는 눈빛이었다. 그들은 이겼다. 함께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닫히고 초에 이사와 박서연이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가자 비로소 길고 길었던 전투가 끝났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회의실은 승리에 대한 안도감과 회사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에 대한 충격으로 어수선했다. 이사들은 강태준에게 몰려와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의심을 사과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대담한 승리를 축하했다. 그의 리더십은 이제 반석 위에 올랐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태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회의실 반대편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는 한유진을 향해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수고했어. 그 눈빛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신호를 받고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몸은 극심한 피로감에 휩싸였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설 때 이전에는 그녀를 벌레 보듯 하거나 없는 사람 취급하던 동료들이 경애와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 후 며칠은 폭풍처럼 지나갔다. 초의 이사와 박서연의 파면 및 형사 고발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고 에이유라 그룹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그 폭풍의 중심에서 한유진은 하루아침에 회사를 구한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노바의 데이터 전략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정식 승진했다. 그녀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자리였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직함과 독립된 사무실, 그리고 동료들의 존경이 주어졌다. 멸시와 조롱 속에서 살던 과거는 마치 먼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 새로운 현실은 그녀에게 또 다른 종류의 무게감을 안겨주었다. 모두의 기대감은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그녀와 강태준을 단단하게 묶어주었던 비밀 공조와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어색한 거리가 생겨났다. 그는 다시 저 높은 곳에 있는 CEO였고 그녀는 그의 수많은 팀장 중 한 명이 되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 마주칠 때면 두 사람의 대화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정중했다. 깊은 밤,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함께 싸우던 동지에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우리는 뭘까? 두 사람의 마음속에 똑같은 질문이 맴돌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유진은 감사함과 동시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인정, 존경, 흥미로운 일, 그녀가 꿈꾸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와의 늦은 밤 비밀 회동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함께 전략을 짜고 서로를 격려하던 그 치열했던 시간들. 그녀는 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섰다는 것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와 자신 사이에 거대한 신분 차이가 불가능이라는 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회사를 안정시키고
프로젝트 노바를 성공적으로 이끄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조용한 강인함을 그리워했다. 그녀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그 역시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이나 직업적인 존중을 넘어섰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다가설 수 없었다. CEO라는 자신의 지위가 그녀에게 부담을 주거나 그녀의 진심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했다. 두 사람의 감정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어느 날, 프로젝트 노바의 1단계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파티에서 유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단정하지만 세련된 드레스,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몸짓, 그녀는 더 이상 첫 회식 자리에서 조롱당하던 어수룩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리더였다. 태주는 연회장 반대편에서 다른 임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놀라운 변화에 그는 강렬한 감정의 파도를 느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잠시 도시의 야경을 볼 수 있는 발코니로 그녀를 이끌었다. 파티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오늘 아주 멋지십니다. 한 팀장,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모든 게 대표님 덕분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겉돌았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코끼리, 즉 그들의 복잡한 과거와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결국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거 꽤 어색하군요. 우리가 그저 대표와 팀장인 척 연기하는 거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유진 씨, 아니, 한유진 씨, 내가 당신을 이곳으로 부른 건 단순히 업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겪었던 그 모든 일들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이 그저 직업적인 존중뿐이라고 더는 거짓말할 수가 없군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배서 처음 그녀의 강인함에 끌렸던 순간부터 그녀의 천재성에 감탄했던 순간들, 그리고 함께 싸우면서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하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는 자신들의 지위가 만들어내는 어려움도 솔직하게 인정했다. 내 지위가 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걸 압니다. 만약 당신이 부담스럽다면, 유진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가 꿈꿔왔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용기를 내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 또한 고백했다. 멀리서 동경하던 마음이 어떻게 두려움으로, 그리고 신뢰와 동지애를 거쳐 사랑으로 변해왔는지를. 그녀가 망설였던 이유는 그에 대한 감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두 사람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안도와 기쁨이 채웠다. 태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것은 격정적인 키스가 아닌 조용하고 깊은 이해의 순간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함께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절박했던 하룻밤과 비밀스러웠던 공조, 그리고 마침내 솔직한 고백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바로 그 불빛들이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태준이 말했다. 사람들은 떠들어대겠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두렵지 않아요. 유진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단했다. 그녀의 성장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직업적인 폭풍은 지나갔고 마침내 개인적인 폭풍까지 잠재운 두 사람이었다. 그들은 발코니에 서서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함께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새로운 관계가 마주할 도전들을 이제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프로젝트 노바 성공 축하 파티가 있었던 다음 날 아침, 아유아라 그룹의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한유진과 강태준, 두 사람 사이를 흐르던 공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각자 다른 시간에 출근했지만 두 사람은 로비 반대편에서 서로를 발견하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짧은 미소를 교환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젯밤의 고백으로 확인된 따뜻하고 단단한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두 사람만의 행복한 비밀이었다. 그날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유진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 대해 발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상사의 냉정한 평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물론 그의 표정은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했지만 그 미세한 온기를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아직 공개적인 연인이 될 수는 없었다. 때문에 그들의 데이트는 소박하고 비밀스러웠다. 모두가 퇴근한 밤, 태준의 집무실에서 함께 시켜 먹는 야식, 주말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한적한 교회로 떠나는 짧은 여행, 혹은 그저 그의 집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그런 평범한 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유진은 태준이 가진 CEO라는 왕관의 무게와 회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의 진정한 열망을 이해하게 되었다. 태준은 유진이 겪어온 가난과 상처들이 그녀를 얼마나 강하고 속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함께 싸웠던 전우애를 넘어 서로의 삶 전체를 끌어안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표이사와 신임 팀장의 관계가 영원히 비밀일 수는 없었다. 회사 내에서는 서서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 팀장의 승진이 너무 빨랐던 것 같지 않아. 요즘 대표님이 한 팀장을 보는 눈빛이 좀 다른 것 같아. 와 같은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과거의 유진이었다면 이런 소문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그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그녀가 이끄는 프로젝트 노바는 연일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를 험담하던 목소리들은 점차 잦아들었다. 어느 날 태준이 그녀에게 말했다. 더 이상 이렇게 숨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내 옆에 당당하게 세우고 싶습니다. 며칠 후 그는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유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정식으로 공개했다. 그는 그녀의 승진이 오직 그녀의 능력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성공이 증명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또한 자신들의 사적인 관계가 회사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것은 그의 성격다운 정면 돌파였다. 몇몇 이사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그의 확고한 태도와 두 사람이 보여준 능력 앞에서 대부분은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 연말을 기념하는 에이유아라 그룹의 전체 회식이 열렸다. 1년 전 유진에게 끔찍한 모욕감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회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회식 장소에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모두가 그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잠시 후 강태준이 나타났다. 그는 수많은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걷다가 곧장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물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까? 한 팀장, 그의 다정한 말투와 자연스러운 행동. 그것은 거창한 연애 발표보다 더 확실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에게 각인시켰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서로의 옆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그들은 함께 서 있었다. 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프로젝트 노바는 업계의 역사를 새로 쓰며 대성공을 거두었고 에이유아라 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어느 주말 저녁 태준과 유진은 그의 집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복잡했던 회사 일도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도 닿지 않는 오직 두 사람만의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유진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재밌어요. 내 인생 최악의 밤이 결국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 되었으니까요. 태준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를 만났으니까.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로 시작된 하룻밤도 치열했던 싸움의 기억도 이제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었다.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단단한 믿음뿐이었다. 그들의 앞날에도 분명 또 다른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폭풍에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밤하늘 아래 고요히 반짝이고 있었다.